아니, 이분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 의원님이랑도 인터뷰를 하긴 했었는데 이성윤 의원님 이야기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이 됐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전준철 변호사 말고 조국혁신당에 추천한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왜 그랬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원인, 이유를 두고 정말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우선 전준철 변호사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전 쌍방울 회장인 그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나중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이 정말 화내겠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었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신은규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 대통령께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기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MBC 단독으로 나갔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불쾌감을 넘어서서 분노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동안의 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검찰권 남용, 검찰 독재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시킨 정부 아니겠습니까? 검찰권을 사유화한 그런 정부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연어 술 파티. 그러니까 진술 조작 사건. 그 박상용 검사 뭐 국회에 뭐 제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드나들었던 그 사건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궁지로 몰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고 그 사람의 변호인을 이 전준철 변호사가 맡았던 겁니다. 그럼 사실상 검찰권 남용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 쪽에서 활동했던 변호사가 갑자기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라는 막중한 자리로 오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검찰 독재와 검찰권 남용과 이게 지금 같이 가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란 종식을 하고 2차 종합특검을 하지? 이런 이제 모순성이 발동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집권 여당에서 후보를 한 명 내고 조국 혁신당에서 한 명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인데 전준철 변호사를 후보로 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를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국 혁신당을 단수 추천한 꼴이 됐고 이게 합당론이랑 맞물리면서 마치 대통령께서 지금의 국면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또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는 또 할 수 있는 이런 여론까지도 일부 또 형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내용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완전히 잘못됐다.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결국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국민들은 모든 걸 걸고 이 마지막 사활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검증도 안 하고 소홀하게 하고 소통도 없이 그냥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인사를 해서 오늘 당대표도 사과하고 뭐 다 지금 지도부가 사과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저는 좀 지금 이게 현실인가 아니 꿈인가 좀 뭔가 제 볼을 꼬집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좀 여지를 줄 수 있다면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라고 하지만 김성태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있었고 뭐 이름만 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룹으로 그 중에 한 명이었을 확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럴 확률은 또 없는 건가요? 그 대형 로펌 광장이라는 로펌 대한민국 3위에 들어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펌인데 로펌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파트너들이 수임을 같이 해옵니다.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갔다는 거. 지금 전준철 변호사는 나는 앞에 횡령배임만 했고 뒤는 안 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했는데 나는 뒤는 몰라. 이런 논리는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으로 말 그대로 본인의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좀 수습을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만약에요 어쏘 변호사라고 하죠. 일을 받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면 혹시 몰라요. 예를 들면 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일에 대한 지시를 못 받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준철 변호사 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까지 지낸 이런 고위검사가 파트너 검사 대표급의 변호사들이 어느 사건만 알고 요거는 모른다라는 이 논리 자체는 저는 비겁한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질문했더니 바로 털보 채널 나가서 그러나묘? 라고 이렇게 아니 그런 질문이잖아. 질문.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거 그 김성태 변호인이었다는 거 이거 되게 좀 과장된 것 같아. 실체보다 더 과장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치게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질문 드린 거라고요. 벌써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앞으로 박살날 거 되게 아 그래? 알았어요. 아,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형 로펌의 업무 체계를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우리가 의료 수술을 받아도 대형 수술을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형 수술이거든요. 이런 사건은. 근데 앞에서 집도의가 나는 앞부분만 했으니까 뒤는 책임 안 져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전부터 다 어느 몇 센치를 개복을 해서 어디까지 절제하고 어디까지 해서 수술하고 꼬맨다. 그걸 어떻게 회복한다. 그 계획 속에 수술 들어가는 건데 앞에 집도의가 나는 앞부분만 했으니까 뒤는 책임 안 져요. 네네. 정말 적당히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댓글에 뭐 반응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진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반대 측의 이 질문을 일부러 던져요, 제가. 일부러 던져야 여기서 박살을 내줄 거 아닙니까? 배구로 비유하면 답답하네, 진짜. 토스를 해줘야 확 그냥 스파이크를 때리잖아. 토스를 답답하네. 해야죠, 토스. 아유, 진짜 몇 명, 김어준 지령 받았어? 답답하네, 진짜. 내가 이런 방송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유, 내가 진짜 웬만하면 댓글에 이렇게 반응 안 한다고. 근데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얼마나 답답하니. 이렇게 하면 이 질문은 아니 그 생각은 잘못됐다고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답답하네 진짜. 아유, 내가 진짜 여러분 지금 다 열받. 나라고 열 안 받았겠냐고. 근데 내가 최대한 화를 누르면서 명진행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겠냐고. 답답하네 진짜. 오늘 프로 이름을 바꿉시다 우리. 댓글 UFC로. 댓글 아니, UFC. 답답하네 내가 오늘은 진짜. 사시미가 아니고 사실상 매운탕입니다. 여기 지금 팔팔 끓고 있어요. 매워. 내 토스를 해주는 거잖아. 하면은 제가 스파이크 때리는 거잖아. 답답하네 진짜.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또 알아들으시니까. 자, 살짝 제가 그랬는데요.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열리셨어요, 네, 저는. 좋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잠깐 열렸습니다. 네, 다시 닫으시고요. 예. 일단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왜 하필 그 사람이냐, 그리고 뭐 이성윤 추천은 왜 문제가 됐느냐, 이 논란의 출발점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너무 큰 거잖아.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의 핵심 도구로 사용된 사건이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건 일단 그 사안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팩트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없는 걸로 싸우는 건 아주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효율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네네네네. 그건 아주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은 뭐라고 무슨 정신머리가 있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니까 네.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나 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합니까? 전준철 변호사는 이제 김성태 개인 변호인이 아니고 대북 송금 의혹 담당하지 않았고 횡령 배임 파트를 이름만 올렸다가 중간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란 공격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그리고 이토록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다는 건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가장 집요하게 물고 뜯은 상징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 1mm라도 연결된 인사가 지금 2차 종합특검 아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셨는데 그 후보로 추천됐다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판단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질문 던진 게, 그렇다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했을까? 계산된 선택이냐, 혹은 왜 뭐 그렇게 했을까? 정치적 자폭일까?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 보자면 이게 완전 본인이 뭐를 위해서 그렇게 자폭을 하겠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린 계산이냐 하는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팩트로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채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해보는 거죠. 던져진 퍼즐 조각으로 요거 요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내게 하는 것 자체, 이 시기에 그런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게 된 것, 저는 거기에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왜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음모론을 만들어내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왜 추천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시스템 정당에서 이게 가능한 구조냐, 여기로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이 저는 이번 사안의 가장 본질적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몰랐대요. 최고위원 강덕구 의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게 말이 추천은 되나? 말이 안 공식적인 되지. 집단
이러한 그 검증 절차를 거친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는 몰랐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하면 끝입니까? 나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렇다면 특검, 지금 2차 특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럴수록 더더욱 엄격한 내부 검증 필요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지금 나왔던 입장,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온 거 보니까 국힘이 공격할까 봐 지금 당 내부 공유를 하거나 혹은 검증을 생략했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국힘이 공격할까 봐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시스템 정당 맞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저를 화나게 하는 건 믿을 거 지금 저는 민주당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민주당 하나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너네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그 폭격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제 아직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네가 지금 민주당의 인사검증,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지 않음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낸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집중을 하고 지금 정부가 계속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코스피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지금 이쪽으로만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저도 네. 조금만 좀 보태면 저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오해가 나온다. 뭐 이런 해석이고 거기다가 뭐 절차 문제도 또 우리 기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시나리오 하나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성윤의 마음입니까? 네네네. 제가 배경을 한번 추론해 볼게요.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이런 행동 솔직히 일반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문제됐을 때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본인 추천임을 자인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려운 행동이잖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아, 제가 했습니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 정확하게 아니라고요. 말하면 안 드러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아. 드러났을 때는 후폭풍 감당을 못 하니까 이런 짓을 못 해요. 보통 네, 사람들이. 그쵸.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대통령을 굉장히 우습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추천해서 민주당에서 올리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어렵고 부담스럽잖아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그냥 조국혁신당 쪽 고르겠지. 우리 쪽 걸 못 고르게 하고 저쪽으로 고릴 수밖에 없도록 오히려 대통령을 코너에 모는 거죠. 선택지를 하나로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고단수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차림표를 어떻게 올립니까? 아니 못 먹는 걸 어떻게 올려요? 예를 들자면 그 얘기인즉슨 이건 고르지 마시고 저것만 고르세요라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대통령을 굉장히 저는 낮게 본 수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께서는요 지난 토요일에 언론이 받아쓰지도 않는 그 토요일 날 보통 일요일 날 많이 쓰는데 토요일 날 뉴스 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MBC 단독에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대통령이 불쾌하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저는 잘못하고 있었다. 이걸 제가 하나 의심하는 하나의 걸로 하는 거고. 안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야, 넘어갈 답답하네. 거라고 생각을 대통령을 했는데 모르네. 근데 저는 이걸 짚고 싶은 게 이성윤 의원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연결해서 얘기하면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그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이성윤 의원님 답을 하셔야 되는 게 대통령께서 지금 육성은 안 나왔지만 뉴스데스크 단독에 대해서 이걸 허위 보도라고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나름 그거는 객관화된 정보잖아요. 우리가 신뢰를 하는 정보인데 그럼 대통령이 불쾌감을 음모론 때문에 느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여전히 이성윤 최고위원이 굉장히 지금 안이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도 그냥 뭐 대충 미안한데 넘어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도 지금 대통령께만 사죄를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한테 사과를 표명했을 때도 간접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박수현 대변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누를 본인이 끼쳤다고 하셨고, 얘기는 했는데 예. 결국 국민이 빠져 있다. 결국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 여론과 이 정치적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수습하는 것도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정말 잘 이 상황을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 이성윤 의원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요. 누가 지나가다가 한 대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아프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사람 음모론입니까? 맞아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 지금 오늘까지도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추론한 그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인 굉장히 대통령을 좀 낮게 보고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이함이 나름의 어떤 이런 좀 담대함
좀 무식한데 담대한 같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만든 근본적 원인 아니냐. 아니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배경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못 하실 것 같죠, 대통령께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추천, 조국혁신당 추천해서 조국혁신당 추천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게 알려지자마자 저부터도 연락을 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뭐 합당 관련해서도 표면적으로 기사가 그렇게 민주당 추천을 안 하고 조국 약간 의외의 반응이라는 게 나왔다. 이 정도 한 줄만 묘사가 됐었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안 묻겠냐고요. 더 깊이 취재를 하지. 그럼 안 알려질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우리 대한뉴스 지난 금요일에 했었잖아요. 네. 금요일에 우리가 이거 있었단 말이지.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 딱 물어봤어요. 아침에 물어봤더니 왜 이 사람을 임명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었거든 내가.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아니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사람을 그러니까 임명한 선택지가 것이다. 안 된다는 거죠. 네, 난 거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 나 또 방송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단독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였구나. 아니 나도 물어보는데 아니 온 근데 기자들이 달려들지. 근데 이게 제가 좀 합리적인 논거를 하나 더 붙이면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 씨도 사실은 현직 총리가 여론조사 빼달라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도 이렇게 무시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꼭 대통령을 존중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거 그냥 대통령께서 뭐 2명 올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반박을 할 거야, 저항을 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괜히 했다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이렇게 개입한다라는 또 하나의 이상한 프레임이 짜지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막 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데도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 뭐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그 용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제가 두 손 두 발을 좀 다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고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음모론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정무적 감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달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이유를 들이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이라는 이 여당이 집권 여당이 자꾸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은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중동 눈 뜨자마자 늘 조중동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한숨 나와. 칼럼 같은 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들을 미치듯이 던져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진짜 뼈가 너무 아파요. 진짜 힘들게 만든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거기서 뭐를 좀 해보려고 해도 계속 민주당에서 뭔가가 엇박자가 나고 그 어떤 의도인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에너지도 아까워요. 그러나 보이는 양상이 그러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던져주니까 신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뭐 돌아가는 뭐 민주당이 어떻고 문어게인이 어떻고 이딴 거를 내가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잇감이 되게끔 던져주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용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음모론이 어떻고 떠들지 말고 그거 네 유감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런 거 던져주지 말라는 거야. 빌미.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최근에 그 사법의 불신 판결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인성이 김건희 1년 8개월 낸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김인태 판사가 또 김영선, 명태균 또 이번에 무죄를 준 게 있고 또 곽상도 아들까지도 네, 네. 지금 무죄 나오면서 곽상도도 지금 공소기각 나왔거든요. 예. 저는 지금 직위원회 판결을 우리가 2월 19일 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특검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시작부터 추천권을 가지고 여당 몫을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내란 특검 대상자 누가 웃고 있을까요 지금? 조이대가 웃어요. 네. 윤석열이 웃고 김건희가 웃습니다. 이준석이 웃어요. 제가 아까 우리 기 선생님께서는 보수 언론에 대한 좀 이렇게 분노와 그 땔감을 걱정하셨지만은 저는 그게 열받아요. 왜 조이대가 지금 웃어야 됩니까? 조이대는 단죄를 받아야 되고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이준석, 뭐 윤석열 다 수사받아야 되거든요. 국민의힘까지, 법무검찰까지. 근데 이게 지금 시작부터 이래가지고 종합특검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 국민들은 이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혈압 오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전 2차 그렇게 특검에 봅니다. 대한 기대 자체가 조금 시작부터. 예, 시작부터 예,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얘기 하나만 하고 이준석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석 아, 예, 예, 예. 얘기했잖아요. 아니, 웃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준석이. 웃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같은 자가 예를 들어서 반띵 있죠. 세비 반띵 이런 걸 네네네. 가지고 와서 세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두 쫑크를 사 먹든 로또를 하든 뭐를 하든 자유다. 지금 보좌관 직접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건 자유다. 이딴 말들을 짓거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민주당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다 따옴표 따져서 기사화가 다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그 얘기만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일도 오늘 장동혁이 100% 거짓말이다. 저렇게 무능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다. 외교가 어떠다 저떠다 떠들어대는데 그게 다 따옴표 따져서 온갖 언론이 다 실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 관련된 거는 지금 다 싸우고 자빠진 거. 정치에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저 봐 민주당 저 따위로 하지. 이런 식으로 혐오만 깊어지고요. 지방선거 투표율 낮습니다. 똑같이 보이면 안 나와요. 난 지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언론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지금 따옴표 따서 입 달린 놈들 다 떠드는데 민주당은 다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제발 이번 주 안에는 빨리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